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3판의 저자 정재곤입니다. 계정 3판은요, 계정 2판의 동영상 강의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요, 계정 3판을 위해서 계정 2판의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기존에는 블랭크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선택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면 동영상 강의는 그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는 자, 계정 3판에 맞추어서 새로 제작을 해서 제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개정돼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전에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해볼 겁니다. 상대 레이아웃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면 배치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버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버튼을 배치하는 방법이 리니어 레이아웃 같으면은 박스 레이아웃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세로 방향이면 세로 방향 순서대로 추가를 하고 가로 방향 순서대로 추가를 합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부모 레이아웃, 즉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이 버튼을 담고 있는 거에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라라고 하면 거기에 버튼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버튼을 옆에 붙여라, 위에 붙여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뷰나 또는 페어런트, 부모 레이아웃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뷰를 배치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전체를 텍스트 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채우고 아래쪽에 버튼을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상대 레이아웃을 쓰게 되면 굉장히 쉽게 돼요. 왜냐하면 이 버튼이 부모 레이아웃의 아래쪽에 가서 붙어라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쪽에 가서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해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우리가 마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는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닫으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스타트로 시작하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my relative layout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next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어떤 걸로 개발을 할 거냐, 어떤 걸 위해서 개발을 할 거냐, 폰 앤 태블릿, 그 다음에 최소 SDK 버전 지정한 상태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첫 화면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블랭크 액티비티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메뉴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질 때 이런 파일 이름으로 만들 거다. 오케이, 피니쉬 아래쪽에 있는 피니쉬 버튼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PC의 사양에 따라서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좀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화면에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자, 그 화면이 처음에 뜨겠죠? 자, 이게 화면 구성을 위한 거다. XML 파일은 안드로이드가 별도의 화면 구성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리된 거다. 그래서 실제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자바 소스에서 기능을 붙여준다.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XML 레이아웃 파일 안에 버튼이 들어가 있으면 그 버튼을 소스에서 기능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XML 레이아웃 파일은 그냥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버튼이 그 안에 있는 버튼이 버튼 태그가 실제 버튼이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로 인플레이션이 돼야 된다. 그죠?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제 버튼 객체가 돼야 된다. 자바에서는 new라고 하는 걸로 만들죠. 그래서 실제 버튼 객체가 돼야 되는데 그 버튼 객체가 되면 어쨌든 메모리 어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find로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있는 기본 텍스트 뷰, 자,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는 딜리트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위젯스에서 플레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글자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글자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어쨌든 플레인 텍스트 뷰 한번 갖다 놔볼까요? 네, 텍스트 뷰를 이 화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이 중간에 이렇게 가서 붙었는데요. 자, 여기에 요 텍스트 뷰가 들어간 상태에서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with layout width와 layout height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둘 다 매치 페런트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될까요? 자, 화면에서 이렇게 쭉 끌어다가 갖다 놔도 돼요. 그래서 얘가 화면 전체를 채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여기에 백그라운드 속성이 있겠죠. 백그라운드 속성 여기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자, 샵을 붙였죠? 색깔을 주려면 그 다음에 FF 알파 값입니다. 알파 값 투명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게 하려면 FF를 붙입니다. 0000 빨간과 녹색을 00으로 하고 마지막에 FF를 주면 블루 값이 FF 16진수로 되니까요. 전부 다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게 화면 전체를 이렇게 채웠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저기에 글자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글자가 있건 뭐죠? 그 뭐 다른 글자가 있건 상관없이 글자가 좀 잘 보이진 않죠? 어쨌든 뭐 어떤 글자가 들어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그 글자가 뭔지 알 수 있죠? 뉴 텍스트라고 붙어있네요. 그렇죠? 뉴 텍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붙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버튼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버튼을 저기 갖다 놓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 화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이제 이 버튼을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가로 방향 꽉 채우고요. 이렇게 꽉 한번 채워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아래쪽에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끌어다 놓으면 붙어요. 자, 근데 또 이렇게 됐네요. 또 이렇게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붙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 자,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을 처음에 만들 때 보면 상단이 렐러티브 레이아웃.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뭐냐?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그 부모 레이아웃의 끝에다 붙일 거냐, 왼쪽에다 붙일 거냐를 가지고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 끌어다 놓으면 자, 이렇게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을 수 있어요. 전체를 채울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이 마우스를 끌어다가 화면을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로는 자, XML 원본 코드로 가서 이해하기로는 XML 레이아웃이 지금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가장 상위 태그면 좀 어렵게 또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간단하게 코드상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 XML NS라고 해서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에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삭제를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거 삭제하고요. 모든 뷰는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진다. 이거 두 개는 남겨둬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는 거 일단 없애봅니다. 밑에 툴스까지 전부 다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한번 없애볼까요? 자, 그러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만 남았어요. 네임스페이스는 한 파일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것도 없애봅니다. 자, id라고 하는 것만 남기고 이거 없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는 매치 페런트로 놔뒀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놔두고요. 요 나머지 속성도 두 개 없애봅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자,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는 자, 랩 컨텐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의 텍스트는 new 버튼이라고 놔두고 id는 버튼 그대로 놔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속성들은 일단 전부 다 없앤 상태로 한번 가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뷰나 버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만 넣어둔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태로 디자인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입니다. 자, 뉴 버튼이 가로가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별도로 얘가 어디에 붙어라라고 하는 걸 주지 않으면 왼쪽 위로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추가한 게 텍스트 뷰 얘니까 얘가 밑에 먼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추가한 게 얘니까 그 위쪽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아래쪽으로, 그죠? 부모 레이아웃의 아래쪽으로 붙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버튼에다가 속성을 추가합니다. 자, 여기 하나 해볼까요?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레이아웃, 자, 밑줄 긋고 얼라인 페어런트. 페어런트가 뭐예요? 부모 레이아웃을 얘기합니다. 얼라인 뭐예요? 배치를 얘기하는, 정렬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페어런트, 그 다음에 바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래쪽, 바텀이 아래쪽이죠. 자, 부모의 아래쪽에 갖다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true라고 하면 아래쪽에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했고요. 디자인에 가보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가서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아래쪽이 아니라, 이거 아래쪽 아니고요. 자, 이거를 위쪽에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align parent 탑을 true로 해주시면 얘가 위쪽으로 가서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자, 버튼 하나, 첫 번째 추가한 버튼을 이 텍스트 뷰 위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은 버튼 이 부분을 그대로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텍스트 뷰 아래쪽으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아이디가 중복이 되니까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얘는 버튼 2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뉴 버튼이란 글자는 그대로 한번 놔둬볼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얼라인 페런트 바텀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true라고 할 겁니다. 디자인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위쪽에 버튼 하나, 아래쪽에 버튼 하나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 뷰가 버튼 아래쪽에 가 있어서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앱의 화면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물을 보여주고 위쪽에는 타이틀 영역이 있고 아래쪽에는 OK 예 아니오라고 하는 버튼이 있건 저장 닫기라는 버튼이 있건 버튼이 있는 영역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요 영역은 위쪽에 타이틀과 아래쪽에 버튼들이 있는 영역 사이에만 보여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가 전체를 채우긴 채우는데 위쪽에 있는 버튼과 아래쪽에 있는 버튼, 위쪽에 있는 버튼을 기준으로 하면 위쪽 버튼의 아래쪽부터,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치면 아래쪽에 있는 버튼 위부터 이렇게 채우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텍스트 뷰, 가운데 텍스트 뷰가 있으면 여기다 속성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레이아웃 하고 밑줄 긋고 빌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빌로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의 ID 요만큼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갖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버튼의 아래부터 채우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래쪽에 갖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꽉 채우고 있으니까,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으니까 그 아래쪽부터 채우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속성을 더 추가합니다.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레이아웃 어버브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래쪽에 있는 버튼의 아이디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래쪽에 있는 버튼 바로 위까지만 채우라는 겁니다. 화면 전체를 채우는데, 자, 디자인 쪽을 다시 가보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가 위쪽과 아래쪽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꽉 채우게 됩니다. 자, 이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버튼, 텍스트 뷰, 버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텍스트 뷰가 두 번째 추가되는 거니까 텍스트 뷰의 세로가 꽉 채우게 되면 그 다음 건 안 보이게 되죠. 그죠? 그런 현상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없앨 수 있으면서 편하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리니어 레이아웃도 가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추가를 해주니까 가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